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산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프로바둑교실 강사 장건현입니다. 어르신들 이렇게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이렇게 강사로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한동안 못 배워서 좀 아쉬웠었는데요.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고 네, 저도 영광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사실 저희 제가 이제 바둑 교실 강사를 했을 때는 한 5급 정도 이제 기량을 갖추신 분들을 수준을 맞춰서 지도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유튜브 영상이고 하다 보니까 또 초보자분들도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너무 입문은 아니지만 한 초급 정도 수준을 제가 이제 바둑을 지도할 때 정말 기본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조금 언급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일단은 바둑을 맨 처음에 아주 모르는 상태에서 맨 처음에 배우게 될 때 이제 돌을 잡는 것부터 배우죠. 네, 먼저 이제 돌 잡는 것부터 설명해 드린다면 네, 뭐 다들 대부분 이제 어르신들 아실 겁니다. 이렇게 돌이 만약에 있으면 이렇게 활로라고 합니다. 활로가 이렇게 막히게 되면은 돌이 따먹힌다 라는 정도는 대부분 다 아실 건데요. 돌을 따먹는 걸 이제 익히고 난 다음에는 이제 뭐 잡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축, 장문, 촉촉수, 뭐 연단수라고도 하고요. 뭐 환겨, 등등의 엄청 많이 있는데요. 먼저 그냥 가볍게 축, 장문만 기본적인 것만 설명해 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거를 돌을 이제 활로를 하나로 만드는 걸 단수라고 합니다. 단수를 치게 되면은 살리려면 여기 나가야 되죠. 단수를 치면 나가야 되고요. 이렇게 또 위에를 단수 치면 나가고 이렇게 약간 지그지그 모양으로 계속 이렇게 몰아갑니다. 나가면 단수. 이렇게 되면은 똑같은 모양이 계속 반복이 돼요.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가면 단수, 나가면 이런 식으로 계속 치면 앞으로 머리를 이렇게 단수. 참고로 이렇게 옆으로 치는 순간 이렇게 도망가면은 활로가 3개가 됩니다. 활로가 3개가 되면은 한수, 그러니까 단수로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몰아야 돼요. 나가면 단수.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계속 반복이 되겠죠? 나가면 이렇게 되는데 결국 여기 구석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는 나가도 도망갈 곳이 없어요. 이렇게 돼서 결국 도망갈 곳이 없어서 잡히는 방법이 축이라는 겁니다. 축은 생각보다 이렇게 모양만 잘 익히시면은 굉장히 쉽게 습득을 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축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백돌이 이렇게 응원군이 막 있어서 이쪽으로 몰아가면은 얘네랑 연결될 수 있는 응원군이 있어서 축이 안 된다 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에서 단수를 치면 안 됩니다. 축은 포인트가 단수를 몰아가는 건데 단수를 치면은 축으로 나갈 때 얘가 이제 백돌이 응원군이 있기 때문에 축이 안 될 때는 이렇게 장문이라는 덮어 씌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가려고 도망을 쳐도 이렇게 막아서 또 막 도망을 쳐도 이제는 흙이 이거를 따낼 수 있죠. 이렇게 돼서 결국은 살리지 못해요. 제가 정말 바둑의 잡는 방법인 기본 중에 이제 딱 정말 2가지인 축, 장문을 일단 설명해 드렸는데요. 사실은 먼저 바둑을 배울 때 이런 것부터 익혀야 됩니다. 돌을 잡는 방법. 근데 그것을 어느 정도 익히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예요. 사실은 돌 잡는 방법은 누구나 다 공부를 하면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돌 잡는 방법을 제가 맨 처음에는 익혀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돌 잡는 방법을 넘어서면은 다른 걸 배우게 되는데 이제 오늘 사실 그걸 중점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돌 잡는 방법은 이제 더 설명해 드릴 게 많지만 다음에 기회가 됐을 때 제가 자세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바둑을 맨 처음에 배우고 난 다음에 돌 잡는 방법을 배우고 난 다음에 맨 처음에 바둑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시는 부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 TV 같은 걸 보통 시청을 하시는데 보통 프로들이 보면은 항상 요런 데를 먼저 둡니다. 이렇게 모퉁이 부분, 네. 이런 식으로 이쪽 먼저 두게 되는데요. 이쪽을 이제 바둑판 위치로 귀라고 합니다. 귀. 그 다음에 요쪽에 이런 부분이 변이고요. 여기가 중앙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부터 먼저 두는 이유가 있어요. 바둑을 줄 때 이제 맨 처음에 배울 때 돌 잡는 방법부터 배우지만 사실은 바둑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요건은 많이 잡는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집을 많이 지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방보다 집이 많아야지 이기는 게임이에요. 본질적인 것은. 그래서 이 귀가 변이나 중앙보다 집 짓기가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귀에서 9집을 제가 만들어 볼게요. 아홉 집을 만들면 이렇게 하면 이제 3, 3은 9라서 이제 9집입니다. 귀에서 9집, 변에서 9집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변, 네. 변에서 9집 이렇게 만들어도 이렇게 만드는데 보시면은 돌이 투자수가 좀 달라요. 귀는 6개를 투자했고요. 변은 9개나 투자했습니다. 똑같은 9집인데 변은 더 많이 투자해야지 집을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중앙을 보시면요. 이렇게 9집을 만든다고 가정을 했을 때 보시면은 6개 투자했죠? 이건 9개 투자했어요. 여기는 12개나 투자했습니다. 귀에 거의 2배를 더 투자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둑은 흑백이 한 수씩 번갈아 가면서 두는데 똑같은 9집이라도 이 중앙은 그 2배 이상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비효율적입니다. 집 짓기가. 그래서 중앙 변보다는 바둑을 처음에 두실 때 귀부터 선택하는 거예요. 귀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 요쪽 부분이죠. 네. 귀도 이쪽은 우상귀라고 하고요. 이쪽은 우하귀. 그럼 이쪽은 이제 왼쪽이니까 좌하귀, 좌상귀 이렇게 됩니다. 상변, 하변, 우변, 좌변.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지금은 이제 귀를 먼저 둔다.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귀도 사실은 처음에 보시면은 바둑TV 같은 거 보시면 여기 두시는 프로도 있고 여기 두는 프로도 있을 거고 때때로는 이렇게 두는 프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런 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다 바둑 용어가 있는데요. 여기는 화점이라고 합니다. 화점에서 아래로 내려간다. 이렇게 한 줄 아래로 내려간다 하면은 소목이라고 합니다. 소목. 이제 작은 소자를 써서 소목. 화점에서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고목이라고 하죠. 고목. 높을 고자 써서. 그리고 화점에서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나아간다. 이거는 외목입니다. 바깥 배자 써서 외목. 그리고 이쪽은 여기는 3, 3이라고 해요. 여기도 3, 여기도 3이라 해서 3, 3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이유가 다 달라요. 뜻이. 화점은
여기 귀 중에서 가장 중심되는 부분이에요. 화점이. 그래서 여기 딱 하나만 갖다 놔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어요. 화점을 이렇게 둔 다음에 상대방 쪽으로 이렇게 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조금 약간 세력적입니다. 세력적이란 약간 바깥쪽을 의미하죠. 소목은 집짓기가 아주 좋아요. 집짓기가. 소목을 두게 되면은 다음에 한 번 더 뒀을 때 이런 식으로 하나 더 투자를 했을 때 거의 100% 집이 됩니다. 그래서 소목을 뒀을 때는 다른 곳을 가기보다는 굳힐 때가 더 많아요. 왜냐? 집짓기가 좋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다른 곳을 두면 어떠냐? 백이 이렇게 걸어왔을 때 조금 폭이 좁기 때문에 집짓기가 힘들어져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3-3은 아주 극도로 집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거의 100% 이쪽 안쪽이 다 집인 겁니다. 거의 사실상. 그래서 3-3은 정말 그 실리적이라고 하죠. 실리. 정말 이제 집을 중시하는 수법이고요. 그 다음에 고목, 외목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보통 이제 기원에 가시면은 고수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실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좀 변칙적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바둑을 처음 배우실 때는 화점이 가장 무난하고요. 그 다음에 소목, 3-3 이런 쪽이 가장 무난한 정통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3, 소목, 화점 이 세 군데를 가장 많이 두고요. 물론 화점도 단점이 있어요. 요즘에 그 어르신들 아시겠지만 그 AI 인공지능이 이제 요 화점 있을 때 요 아까 3-3자리를 했죠. 요 3-3자리를 들어와서 화점은 3-3을 상대방이 들어오면은 집이 부서집니다. 조금 진행을 해보면은 막으면은 이렇게 나가고 또 막으면 젖히면은 젖히고 만약에 는다면 밀고 는다면 이런 식으로 뭐 진행이 되는데 보시다시피 집을 빼앗길 수 있죠. 화점은 이렇게 집을 빼앗길 수 있는 단점도 있어요. 대신 여기 바깥쪽 이 세력이 되게 좋습니다. 바깥쪽이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뭐 요 3-3 들어가는 거를 기분 나빠서 요즘에 화점을 안 두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소목을 말씀드리면은 소목은 한 수 더 뒀을 때 뭐 이렇게 한 칸이나 두 칸이나 날일자나 눈목자 이런 식으로 한 수 더 지켰을 때 확실한 집이 난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대신 단점은 이렇게 걸어왔을 때 좀 폭이 좁아서 집짓기 어렵고 이것도 정석이 굉장히 많아요. 정석 어르신들이 하시는 정석. 네. 정석을 사실 어르신들이 이제 정석을 외우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네, 이렇게 막 뭔가를 이렇게 수순을 계속 외워야 되는데 자주 이제 잊어버리기 좀 쉽죠. 그래서 소목은 좀 복잡하기 때문에 화점을 조금 추천을 합니다. 네, 화점을 추천을 하고요. 바둑을 모르실 때 이렇게 처음에 화점으로 많이 일단은 시작해 보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그 성인분들도 지도할 때 바둑 정말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굉장히 갑갑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이제 봤거든요. 네. 차라리 이제 어설프게 막 이런 거를 두시기보다는 화점으로 딱딱 두시다 보면은 바둑이 어느 정도 익히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설명해 드리면 화점에서 그러면 하나 더 지켜도 집 아니냐. 화점에서 지켜서 여기 집 낼 수 있지 않냐. 여기 대충 집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화점은 언제든지 3-3을 들어가면 이쪽 3-3이 이제 항상 3-3자리 들어가면 이게 잘 잡히지 않아요. 네. 막을 때 호구를 치면 네. 패라는 여기 패입니다. 이 모양은 패.
펜만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100% 살진 않지만은 펜은 50%죠. 네, 이길 확률과 질 확률이 반입니다. 반. 그래서 100% 집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사실은 화점은 지킨다기보다는 일단은 가장 귀에서 중점되는 부분을 하나만 딱 더 놓고 다른 쪽을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집에 관련된 부분을 좀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바둑을 둘 때 어린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항상 돌을 잡으려고만 해요. 네. 사실은 돌 잡는 방법을 처음에 가르치긴 하지만 돌을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상대방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죽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바둑은 돌 잡는 법을 익히는 건 맞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집이 많아야 된다. 집. 네. 이 개념이 익혀져야지 계속 실력이 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집을 좀 강조하는 편이고 바둑 때 돌을 자꾸 잡으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집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하고, 앞으로 바둑을 늘 때도 아마 큰 기본기로 탄탄함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집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좋은 이제 방향으로 이 집을 이제 어느 정도 중요성을 조금 깨달았으니까 네, 그 이상의 좀 더 좋은 강의를 제가 기회되면 준비해서 네, 이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